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산부인과에 오진으로 남편과 이혼할 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성병 감염 진단을 받았지만 재검 결과 오진으로 드러났는데 병원 측은 별다른 사과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웃 주민이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는 차량 매트를 터는 문제로 항의를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유족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말이죠. 프랑스의 그 국민 배우 알랭 드롱이 별세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2달 전 저희가 방송했던 제보 사건이었죠. 부산 연제구 일대 배달 음식점 수십 곳에 실이 나왔잖아요 하면서 음식 다 먹고 환불받아냈던 20대 커플 결국 구속됐습니다. 자, 경찰 수사 결과 피해 자영업자는 무려 127명, 피해액은 무려 300여만 원. 이제는 멀쩡한 밥에 굳이 실오라기 넣는 수고하지 않아도 공짜로 콩밥 먹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을 소냐.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지니아에 있는 킹스 도미니언이라는 놀이공원에서 파는 소다컵에 저렇게 우길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것도 땡땡콜라 상표에다가 이게 웬일이니 하신 페어팩스의 이명희님. 자, 지난 14일 밤 9시 서울 2호선 신촌역에서 60대 취객한테 테러를 당했어요. 범인을 놓쳤는데 이건 범죄가 아니라서 CCTV도 못 보여준다네요. 아우 열받아 하신 이아람님. 자, 인천 서창의 한 커피숍입니다. 아주 그냥 들어 누우셨어. 아이고 제발 공중도덕 좀 지키자 하신 송귀혜님. 자, 경북 문경에 삽니다. 어제 분리수거하러 갔더니 도시락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반에 제보합니다. 저렇게 붙여놨는데 세상에 어머나 오늘 아침에 가봤더니 자 보여주셔 빨리. 없어요? 왜 없어? 자, 저걸 다 치웠더라고. 역시 사반의 힘 하신 영웅시대님, 자, 박성민님, 김종숙님, 최관성님, 김미정님, 김창원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 나서 사반뉴스 시로고. 아우 힘찹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처음 달려보죠. 김호중 혐의 모두 인정입니다. 자, 음주뺑소니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오늘 2번째 공판이 있었는데요. 자, 1차 공판 때와는 달리 오늘은 공소 사실 전부를 인정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차 공판 때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2차 공판에서는 김호중 씨의 변호인이 빠르게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김 씨는 위험 운전과 도주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판도 10분 만에 마무리가 됐는데 피해자와 모든 합의가 끝난 상태임을 강조하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음주 사고 피해자는 김 씨 기소 단계에서 합의를 냈고 최근에는 피해자가 직접 김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합의를 했군요. 자, 그런데 요즘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대부분 술 타기를 합니다. 술을 더 막 마셔. 자, 이른바 김호중 학습 효과죠. 정말 지대한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자, 김호중 방지법을 지금 22대 국회 시작하고 나서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발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김호중 씨 팬들이 또 무슨 일을 한다고요? 네, 낙선 운동하겠답니다. 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한 의원들 향해서. 자,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부러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더 먹는 경우에 이거를 음주운전 거부죄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겠다라는 법안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도로교통법인데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일 뿐이잖아요. 근데 왜 김호중의 이름을 거기다 붙였냐라고 하면서 막 항의 전하고 문자하고 낙선 운동을 하겠다, 탄핵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국회에 입법의결 게시판에조차도 왜 법안에 특정한 사람 이름을 붙이냐, 이거 지나치다, 통과 반대한다. 이런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걸 가지고 왜 국회의원들을 부당하게 압박하냐라는 지적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문신한 팔을 쑥입니다. 자, 도로 위에서 펼쳐진 어이없는 상황 만나보시죠.
자, 후방 영상인데요. 불박차가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아유 어딜 감히 하면서 바짝 따라붙습니다. 자, 아이고. 하지만 불박차 물러서지 않고 차분히 안쪽으로 들어가죠. 자, 저 뒷차 계속 방해하던 뒷차 뜻대로 되지 않자 끼워주지 않으니까 앞으로 쭉 치고 나갑니다. 자, 앞에 영상 볼게요. 자, 불박차가 앞을 딱 가로막는데 자, 불박차가 빵 울려도 요지부동 아예 섰어. 야, 섰어. 그러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바깥으로 문신팔을 쑥 아유 피해야겠다.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또 앞을 막더니 또 문신팔을 쏙 그렇습니다. 자, 결국 도로에서 저짓하려고 문신한 건가요? 그리고 요즘 이레즈미 문신 팔토시 있어가지고 저거 직접 자기 살인지 토시인지 벗겨봐야 됩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문신. 박 변호사님이 토시를 입는다고요? 그냥 뭐 이렇게 좀 덥고 이럴 때 그럴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게 진짜 문신인지 확인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좀 끼워주지 않겠다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앞으로 갔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약간 위협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못 가게 하는 모습까지 저게 동부간선도로에 있었던 일인데 문제는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네. 글쎄 보복 운전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문제가 교통을 좀 방해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범죄 여지가 있고요. 가장 좀 그런 게 문신을 아니면 차하고 자기가 이제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나 차를 가는데 막는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굳이 저렇게 끼어들려고 하는 걸 또 왜 이렇게 뭐 가게 하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도 됩니다. 박 교수님 뭐가 됐든 교수님 네. 문신한 거 보면 쫄겠지 해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차 바꾸는데 이 발상 자체가 좀 유치하잖아요. 너무 유치하고요. 사실 요즘 이렇게 조금만 물만 묻히면 나오는 문신들도 많아요. 저는 그래서 문신 하나도 안 무서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신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저번에도 우리 얘기했는데 막 키가 크고 막 이런 사람이 차에서 나오면 이렇게 소심해지시고 뭐 여자나 좀 젊은 어린 여자 나오면 더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이제 좀 우리나라도 없었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나는 자연인이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깊고 깊은 산 중에 푸른 소나무 사이로 당당히 걸어 나오는 저 남자 주목해주세요. 자, 그런데 시원하게 하나 걸치지 않고 두 발로 뚜벅뚜벅. 자, 그리고는요 정수리부터 시원하게 냉수마찰. 시원하다. 자, 뜨겁게 달궈진 저 바위에 앉아서 수건으로 머리를 탈탈. 나는 자연인이다. 자, 양 변호사님. 주변에 번개가 치지 않는 거 보면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산속도 아닙니다. 저기요, 북한산이에요. 북한산 족두리봉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보해 주신 분이 지난주 주말 새벽에 아드님하고 함께 북한산 족두리봉에 이제 새벽에 등산을 가셨다가 길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오전 7시 30분쯤 내려오는데 저 맞은편 산에 저것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뭔지 모를 것이 왔다 갔다 해서 그 아들한테 그 휴대전화 카메라 좀 확대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더니 아이고. 저런 장면이 찍혔던 겁니다. 이게 너무 산 중턱이고 저기 등산로도 아니고 탐방로도 아닌데 저기를 어떻게 들어갔나 싶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벼루가 어제 또 산행길에 같은 곳에 같은 시간에서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요? 마찬가지로 옷 입고 뭐 물도 뿌리고 물병에 물로 담아서 마시기도 하고 이 제보자분은 이 본 눈이 원망스러우실 지경이죠. 사실은 이거 안 본는 사고 싶다 그런 말씀을 주실 정도 상황이고 무엇보다 저기 탐방로도 아닌데 저기를 어떻게 들어간 건지 저기 문제는 없는 건지 정말 의아할 따름이라고 하십니다. 뭐 저희도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박 변호사님 네. 저희 제작진도 다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왜 저러고 살아? 동네 사우나 가면 될 걸 갖다가. 이게 지금 나체의 자연인 아니겠습니까? 요즘 자연인들도 저렇게 나체로 하지 않고요. 거기 살고 거기에 뭐 씻는 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 나체도 문제고 탐방로를 이탈한 것도 문제고 또 거기서 씻는 거 다 문제가 됩니다. 세 가지 다 문제가 되고 이게 공연음란죄 범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란한 행위라고 음란하다고 보긴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더러운 행위고요.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추가될 수 있고 탐방로 벗어나는 것 자체도 북한산 국립공원 측에서는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쓰레기를 휙휙휙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이요. 갑자기 손에 든 봉투를 들고 나서 난간 너머로 휙! 봉투는 그대로 아래로 폭! 자, 알고 봤더니 이게 쓰레기 봉투라는 거 아닙니까? 자, 며칠 뒤 이번에는 밤입니다. 야, 밤이에요. 이번엔 봉투를 뒤집어서 들고 나와가지고 탈탈탈탈탈탈탈 밑으로 털어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분리수거장에는 저 봉투만 버리고 지금 분리수거장에 가가지고 봉투만 지금 버리고 지금 들어갑니다. 자, 또 다른 날 공중에서 쓰레기가 휙 날아드는데요. 아예 그냥 창문, 이제 밖으로 나온 것도 귀찮아. 그냥 창문으로 투척까지 했다는 겁니다. 예? 도대체 저 심리는 무슨 심리일까요? 네, 그 제보하신 분은 수원시에서 한 빌딩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 아래가 보면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에 막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져 있고 온갖 쓰레기가 다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CCTV를 그때 이제 설치를 하셨대요. 나중에 CCTV 보니까 저렇게 위에서 사시는 할머니께서 어느 날은 낮에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또 밤에는 가지고 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탈탈탈 털어서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리더라는 겁니다. 특히 자세히 보니까 배달시켜서 먹고 나서 남은 음식물 쓰레기. 세상에. 그러니까 그거 이제 따로 분리하기가 너무 귀찮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 할머니가 저렇게 버리시면 저 쓰레기 누가 치웁니까? 이 제보자께서 치우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할머니께 아무 말씀도 안 드렸지만 계속 이러시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벌금 내실 수도 있게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저러지 좀 마셔 좀.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제가 꼰대인가요?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카톡을 주셨네요. 네, 남편 생일에 카톡으로 선물을 보낸 이 아들 부부에게 서운하다는 시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 부부는 생일이 일주일 차이로 모두 8월이고요. 아들 부부는 지난 4월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입니다. 얼마 전에 환갑을 맞은 사연자 생일에는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다 같이 식사를 했고요. 일주일 뒤에 남편 생일이 됐습니다. 아들이 축하 메시지와 용돈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며느리가 오후 12시가 돼도 넘어가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계속 연락을 기다리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말도 없이 해외여행을 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이 사연자가 당황을 해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전화를 끊으니까 그제서야 며느리한테 생일 축하 메시지와 한우 선물이 왔다고 하는데요. 사연자는 결혼 후에 시아버지 첫 생신인데 전화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더 서운하고 화가 났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건 시가에서 바라보는 사연자 부부의 생각이고 좀 만약에 가족분들이 꼰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화를 풀어질 수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제가 이상한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자, 약간 세대 간에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뜨거운 사연일 것 같아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엄마, 시어머니입니다. 지훈아, 이 무심한 놈아, 너 색시품이 그렇게도 좋더냐? 아버지 생신에 너들 부부 여행 간다고 하면 아무렴 내가 가지 말라고 했겠니? 엄마 아빠 알기를 뭘로 알길래? 몰래 일본 여행 갔다가 들키니까 까똑으로 생신 인사를 해. 너도 한심한 놈이지만 지서방이 그러면 다해 걔라도 제대로 했어야지. 아주 그냥 부창부수 따르고 부창부수가 따로 없어. 아유, 내가 저런 놈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원통하다. 동그라미. 이 구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도. 좋아요. 들어보세요. 다음 아들입니다. 아유, 참말 우리 박상희 여사 또 오버한다 또. 아니, 일주일 전에 엄마 회가변이어서 다 같이 가족들끼리 했잖아. 아니, 그리고 다혜랑 나랑 결혼하고 처음으로 연휴라서 맘먹고 일본 좀 왔는데 그거 좀 못 본 척 해주시면 되지. 뭐가 또 그냥 부창부수에 미역국 타령. 우리가 뭐 까먹기를 했어? 참나. 그리고 엄마 다혜한테 뭐라고 하지 마. 다혜는 여행 미루자고 했는데 내가 가자고 한 거야, X. 박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전화하는 게 맞는데 외국에 간 거잖아요. 아마 당일 전화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었지 않나. 뭐 이제 사실은 좀 젊은 사람들은 문자 메시지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전화 목소리하고 동일시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 같은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 다만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음에는 네, 다음에는 좀 더 비싼 선물 드리고요. 아, 진짜? 목소리로 축하해요 이렇게 꼭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잘 몰라서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일단 본인 의견부터. 아, 저는 서운해하시는 마음도 이해가 가고 제가 며느리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했는데 그럼? 저는 해외여행 일정이 있으면은 미리 다 같이 좀 성대하게 합쳐서 하고 또 올 때 면세점에서 선물을 사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며느리 연락이 언제 오나 기다리셨다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숨이 막혔고요. 그리고 만약에 첫 생일을 잘 챙겼다고 해도 이 두 번째 생일 또 다음째 생일에 또 다른 이유로 조금 비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당연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지내시는 게 서로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뭐 말은 길었지만 많았지만 결론은 꼰대 맞다 시어머니. 자, 우리 교수님. 아, 네. 물론 지금 이제 어르신들과 뭐 30대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생각의 다른 한계는 연휴나 부모님 생신쯤에 해외에 갈 수는 있다까지가 생각이 한계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해외를 갈 수 있지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저희가 생신이신데 그때 연휴가 그때밖에 없어서 그날 여행을 가게 됐는데 괜찮을까요? 한번 여쭤보고 너무 죄송하니까 앞뒤로 따로 날짜를 잡아서 아버님 생신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머님 생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당일에는 이렇게 문자로 선물하기 띡 한우 보낼 일은 아니죠. 지금 결혼 후 첫 생신인데 당연히 맞아. 전화로 생신 축하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배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양 변호사님이 어르신들 편을 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 어르신들 편 많이 듣는데 왜 그러십니까? 진짜? 아니 진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부가 좀 눈치를 보다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 주지 않을까? 아, 일주일 전에 봤으니까. 그리고 연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이다가 에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넘어갔으면 하면 좋겠다 들킨 거예요. 전화가 왔어. 예, 사실 해외에 가도 전화 거는 거 받았다는 얘기는 전화 거는 것조차도 힘들지 않았는데 괜히 이제 자기들끼리 아버지 생신인데 첫 연휴라고 여행 가다 보니까 그냥 좀 넘어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 부모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아까 박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여러 가지 다 이해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거 정도 저 선물 없어도 돼, 뭐 용돈 없어도 돼. 연락 정도는 하고 갔어야지. 한우 필요 없어. 한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또 선물 없으면 또 서운해요. 아유 조그만 거라도 하면 되기도 하고 뭐 다시 안 만나도 좋은데 그냥 근데 다만 한 가지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적절한지를 모르는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솔직히 부모님도 잘못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많은 말씀 주시네요. 네, 이지수님 용돈 보내면 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요. 카랑코행님 생일 챙겨주면 고맙고 자식에게 바라지 않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쿵님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라도 먼저 하지요? 라고 하셨고요. 성이름님 카톡은 좀 그렇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 사시는 정민웅님 보고 계신가요? 지난 16일 새벽 5시쯤에 이른 출근을 위해서 광주시 남구 행암동 집 앞 도로를 이렇게 지나시는 길이었다고요. 영상 보시죠. 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잘 가고 있어요. 우회전하고 있는데 저거 뭐야? 횡단보도 뭐야 저거? 설마 킥보드? 공유형 킥보드를 도로 한복판에다 던져놓고 갔어? 세상에 정민웅님 출근 시간에 쫓겨서 그냥 차 끌고 갈 수도 있었는데 저거를 세상에 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끌고 이렇게 치우고 계십니다. 아유 정말 대단하신데요. 진짜 저 도로에다가 내팽개치고 가는 인간들 뉘집 자식일까요? 어쨌든 잘하셨네요. 산부인과의 오진으로 남편과 이혼할 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성병 감염 진단을 받았지만 재검 결과 오진으로 드러났는데 병원 측은 별다른 사과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결혼 20년 차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이 항목에 따라 또 연령에 따라 뭐 주기가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 보통 국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잖아요. 이 제보를 주신 40대 여성분, 지난달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가셨다가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검사 결과 양성, 뭐가 양성이 나왔다는 거죠? 네, 성병이었습니다. 40대 제보자에 따르면요. 지난달 말 자궁 경부암 검진을 받으려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염증 있는 것 같으니까 세균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그동안 산부인과 검사를 받을 때 한 번도 세균 검사를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좀 의아했지만 의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알려줬는데요. 유레아 플라스마 파붐 또 헤르페스균 2개가 나왔으니까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낯설어서 뭐냐고 물었더니 헤르페스는 입술에 물집 잡히는 것처럼 생식기에 생긴 거고 유레아 플라스마 파붐은 그냥 치료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낯설죠. 성병이라니까 결국 의사한테 직접 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서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주지만 일단 검색을 해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심각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르페스는 1형과 2형이 있는데 1형은 그냥 뭐 입술 주변에 수포가 잡히는 뭐 이런 거지만 2형은 대부분 성관계로 전염되는 성병의 일종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성병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균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병원에 와서 설명을 들으시고 100% 성관계로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는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 남편 이외의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우리 남편도 그렇게 물러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사는 동안 뭐 건강검진 여러 번 했지만 한 번도 양쪽 다 헤르페스 증상이 나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의사께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그 무증상으로 균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증상이 이제 나온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혹시 산부인과 기구를 통해서 옮은 거는 아니냐 그랬더니 헤르페스균은 이제 공중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연자분은 그 아내분은 남편 외에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우리 신랑도 물란한 사람이 아니다. 자, 정말 그렇게 결혼 20년 차 각별했던 정말 금실이 좋았던 부부 사이에 진짜 성관계를 통한 감염이 가능한 이 성병. 야, 자, 이 사연자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럼 자연스럽게 남편을 향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남편도 답답했어요. 부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배신감도 들고 그동안 성실하고 또 가정에도 충실한 사람이니까 신뢰를 했는데 부부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어떻게 같이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와이프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벌레 바라보듯이 취급하고 그리고 굉장히 말도 안 하고 이제 출근할 때는 항상 뽀뽀를 해줘요 와이프가. 그날도 뽀뽀 안 해주니까 들어와서 못 해주겠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 자신도 원망스럽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자, 양 변호사님 이거예요. 진짜 그 남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출근할 때 맨날 문 앞에서 뽀뽀를 해주는 아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뽀뽀를 안 해주더라. 그래서 자기 왜 뽀뽀 안 해줘 그랬더니 들어서 못할. 야, 진짜 얼마나 충격이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게 아내도 처음에는 이제 남편을 워낙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숙박업소나 다른 뭐 사우나나 이런 곳에서도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와서 이제 이것저것 검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성관계에서 감염이 된다 이런 어떤 결과들을 찾아본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거고요. 이 심지어는 이제 아내분은 이혼까지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또 남편은 얘기 들은 것처럼 이게 아내가 너무나 태도가 달라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지고 얘기한 것처럼 뭐 출퇴근할 때 이렇게 스킨십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눈빛 보세요. 벌레 보는 눈. 그러니까 이제 부부 사이가 얼마나 힘들어졌겠습니까? 야, 박 변호사님 예. 사모님도 출근하실 때 이렇게 박 변호사님한테 뽀뽀를 해주시나요? 자고 있습니다. 예. 뽀뽀라니요. 너무 솔직하다. 아니, 전 새벽에 죄송합니다. 엄청 제가 일찍 괜한 나오기 걸 때문에, 여쭸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자, 이 문제가 크다 보니까 재검을 좀 했습니다. 남편이. 재검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이혼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재검을 했고 피도 뽑았는데 비뇨기과에 막 들들들 떨면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어떠냐? 어. 나도 맞냐?
아닌데요라고 아무 이상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세상에. 이상하다. 피 한 번 더 뽑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럴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음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안에도 역시 또 재검 결과를 나왔다고 해서 들으러 가보니까 유레아 플라스마 파붐 이거는 검출이 됐는데 중요했던 헤르페스 2형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생각해서 싸웠는데 이게 오진 아니냐라고 하니까 원장 하는 말이 많이 힘드셨겠어요라고 위로를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예. 이게 코로나 같은 게 음성이다가 양성으로 되는 경우는 봤는데 양성이 음성이 되는 경우 잘 없거든요. 뭔가 오진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일단은 이게 틀렸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틀려다 보니까 많이 당황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오진이라는 결과를 전에 듣고 뭐 안심은 당연히 되지만 들으셨잖아요. 정말 20년 차 금실 좋은 부부가 이혼 위기까지 갔을 지경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맨 처음 그 병원에 당신들 진단이 좀 틀렸다 이렇게 알려야겠죠. 자, 제보자와 병원 측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제가 결과를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고 남편도 비뇨기과 가서 검사를 하게끔 했어요. 네네. 며칠 동안 남편 의심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다 음성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검사 그 결과에 상에 저희가 분비물을 채취해서 이걸 검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 검사를 저희도 의뢰를 하거든요.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그 간호사분이 스포라든가 이런 증상이 없었냐라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검출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보균자도 아닌데 피곤하다고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의학적인 좀 지식이 좀 문외한이어서 성병이 피곤하다고 이게 걸릴 수 아무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보자들이 설명을 듣고 황당했다고 합니다. 재검 결과가 나오자마자 남편한테 또 처음 갔던 병원에 설명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병원 측에서는 들으신 대로 검사를 외부에 의뢰하는 거다. 몸이 피곤하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의사는 마치 남편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균이 나이가 들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고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환자들을 보실 때 오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라는 의미로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병원 측이 그제야 의사에게 전달하겠다며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진짜 남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던데. 자, 양 변호사님, 두 부부께서 이 일을 겪고 나서 또 뭐 느끼신 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보자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대요.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뭐 거기서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다른 환자들 같은 경우 혹시 이제 이성관계가 좀 잦았던 경우에는 의심 없이 오진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였을 거 아니냐. 근데 병원에서 오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좀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 뭐 어떤 뭐 보상이나 사과 이런 거 바라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보자 남편분도 다들 좋은 분이세요. 사람 하는 일이니까 실수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뭐 보상 원하는 거 아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 정도면 사과 전화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단순하게 부부싸움이 아니라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었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건 좀 서운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저희가 이런 뭐 병원의 어떤 실수나 이런 거 전해드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의료사고 어떤 손해배상 책임 이런 걸 걱정해서인지 사과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자, 박 교수님. 네. 이게 정말 저희가 왜 이 이슈를 다루게 됐냐면 진짜 이혼하실 뻔했대요. 정말 문 앞까지 갔대요. 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부는 워낙에 지금 금술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약간 싸움이라도 하면서 속 시원히 속에 있는 말을 하면서 정말 실상을 밝히자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약간 좀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는 부부라던가 속 시원히 속 얘기는 하지 않는 정도의 거리를 둔 부부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실제는 오해고 그렇지 성병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심만 하다가 정말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관계가 멀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제보하신 분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말 그래도 좋은 결말이 됐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7월 21일 대구 서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한 여성이 배를 움켜잡은 채 다급하게 뛰어오는데요. 옷이 온통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요 동네 오면 빗자국이랑 어머니 이제 신발 신고 가다가 벗겨져가지고 맨발로 거기 발가락 자국까지 다 남아 있거든요. 저도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성은 피를 흘린 채 이발소로 들어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성이 이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대낮 한적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피해자의 아드님이 원통한 일을 당했다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요. 이 사건 한 달 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만 봐도 너무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60대 여성이고 제보를 주신 분은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7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 45분쯤에 대구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피해자는 80대 어머니와 함께 맛있게 아침을 식사를 하시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그 연로하신 어머니랑 강냉이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서 서더니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서 피해자를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이 원래는 컬러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혈흔이 너무 피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일단 흑백으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당시 상황 어땠는지 이 피해자 아드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어머니랑 할머니랑 이제 앞에 이제 의자 같은 거 하나 놔두고 거기 앉아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가해자는 칼을 숨기고 뒤로 삥 돌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단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할머니는 그 가해자가 올라오는 것도 못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한번 찔렀는데,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또 찔러가지고 어머니가 그때 피신을 하게 되었고,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 피해자를 향해서 흉기를 휘두른 그 가해자 남성. 근데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이웃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살고 또 40년 가까이 알고 지내면서 자식들도 동창 사이고 서로 경조사를 챙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40년 이웃이요? 네,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어머니 주장에 따르면 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부부가 집 밖으로 나오는구나 싶었는데 이웃 남성이 피해자 옆에 서더니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아휴. 두 집 간의 거리는 10m 정도도 안 될 만큼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돌아서 먼 길로 온 점을 볼 때 이 흉기로 찌르겠다고 작정을 하고 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요.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후 사건 현장에서 50m 거리에 있는 이발소로 신발이 벗겨질 만큼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이발소 주변 곳곳에까지 혈흔이 남아있고 옷이 다 젖었을 만큼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가해자 아내는 경찰이 오가는 골목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요. 불안한 표정으로 쳐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골목에서 어떤 여성이 막 이렇게 뛰어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피해자분이 흉기에 찔리고 나서 이발소로 막 뛰어가는 장면입니다. 양 변호사님, 이발소에는 왜 달려가신 건가요? 그 피해자의 여동생분이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발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뛰어왔던 거고요. 그 이발소에 뛰어들어서 피를 흘리면서 뛰어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쓰러졌고 이제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동생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112, 119에 신고를 했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고 경찰도 출동을 해서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근데 피해자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지금 20cm 넘는 흉기로 몸을 관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가 손상이 많이 됐고요. 수술을 한번 하고 이후 2차례, 그러니까 3차례 정도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수술할 때마다 좀 힘내자, 견뎌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이제 사망을 한 상황이었고, 이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젊으니까 오히려 내가 좀 맞았으면 하는데 부검을 좀 했다고 합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예. 건강한 30대가 칼에 이렇게 당했다도 사망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도 만약에 맞았으면 목숨을 잃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억장이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상의 깊이가 깊었기 때문에 30대 젊은 사람이 저런 피해를 입었어도 똑같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만큼 정말 엄청난 공격이었다.
자, 40년 이웃이었습니다. 서로 경조사까지 챙기는 사이였는데 저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유족들이 가장 묻고 싶은 거, 궁금한 거, 대체 왜 우리 어머니한테 저 짓을 했느냐?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가해자는 답을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3개월 전 원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피해자 아드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4, 5개월 전 사건도 자기 발판 그래서 자기 집 앞에서 털면 되는데 굳이 남의 집 앞에 전봇대 툭툭 치니까 그게 먼지가 올라와서 그거 가지고 뭐 어머니가 뭐 심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왜 여기서 터냐, 뭐 먼지가 다 들어오잖아, 이쪽 털지 말라,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져서 이랬다 하니까 경찰에 그 사건으로 감정이 쌓여도 그날 그랬으면은 미친놈이다 이라고 말 텐데 4, 5개월 전에 그러는 거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도 지금 화가 지금 안 가라앉는 상황인데 이딴 소리는 하고 자빠졌으니까 사람이. 자, 들어보세요. 양 변호사님이 넉 달 전, 뭐 길게 잡아서 5달 전에 차량 발판 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집 앞에서 이렇게 탈탈 털었다. 그 먼지가 날려서 네. 그래서 아유 이게 뭐야 막 이랬더니 그걸 계속 가슴에 담고 있다가 넉 달, 5달 지나서 저 짓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왜 그랬냐고 해서 서로 감정이 안 좋았다. 뭐가 감정이 안 좋았냐? 매트를 터는 걸 가지고 간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피해자 가족들이 이제 이 전후 사정을 좀 정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침부터 술을 먹어가지고 굉장히 취한 상태였다가 본인 얘기로는 갑자기 감정이 폭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건 그런 겁니다. 지난 4월 초였대요. 저 가해 남성이 집 앞에 전봇대에서 차량용 매트를 털었대요. 그러니까 전봇대는 다 아무데나 있지는 않잖아요. 예. 전봇대 기둥처럼 이렇게 툭툭 털은 모양인데 네. 부모님이 1층에 있었대요. 그래서 피해자분이 아니 그 다 골목길이니까 먼지 들어온다고 거기 가서 다른 데서 좀 털어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피해자분은 따님하고도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문자도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눈치 보면서 하는 게 맞지 왜 남의 집 앞에서 저렇게 대문 앞에서 털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털면 먼지가 들어올 것 같아서 자기 집 창문을 닫아놓고 남의 집 앞 전봇대에서 털고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그 이후로 다퉜고 그래서 매트 그렇게 털고 나서 서로 이게 좀 뭐 다툴 만한 일로 다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교류도 없었고 대화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그걸 3개월이나 품고 있다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걸 유가족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저 사람의 주장이죠. 가해자의 주장. 자, 그런데 유족들이 더 화가 나는 게 있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이웃, 그 가족의 태도. 네, 유족은 이웃 남성이 집 밖에 나설 때 아내가 함께 있었잖아요. 이 아내가 피해자에게 도망가라는 소리만 쳤어도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괴로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하고요. 경찰에 따르면 아내는 술을 먹고 사고를 칠까 봐 따라 나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웃 남성은 구속이 됐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지금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자, 저게 뭐냐면요. 자기 남편이 그 짓을 벌이고 나서 그 피해자가 골목길로 이제 막 피를 흘리면서 도망갔잖아요. 앞서 보셨잖아요. 저기 지금 보면 좀 골목에 서가지고 가해자의 부인이 어머 어쩜 좋아 하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교수님 네. 이미 자기 남편이 흉기를 들고 그 골목으로 나오고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자, 네. 그러니까 유족들은 그런 겁니다. 아니 그 남편이 흉기를 들고 골목으로 튀어나올 때, 저 아내, 가해자의 아내가, 누구 엄마 도망가! 뭐 이렇게 소리를 치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 골목으로 나오기 전에 붙잡아서 말리기라도 했든가. 그랬으면 이 참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어쩌면 좋아 하면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무참한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정말 소리를 질러준다던가, 뭐 정말로 공의심이 있으면은 정말 112에 신고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큰 일이 벌어날 걸 알고도 저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에 지금 유가족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아내의 행동을 보면서 이 남성 아마도 폭력적인 성향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아마 늘상 있었을 것이다.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하니까 이 아내도 예측을 하고 이제 큰일이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매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뭐 원한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라는 건 본인의 주장이고 저는 믿을 수 없고요. 그냥 술 마시면 저런 폭력이 나오는 습관성 폭력자였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까운 건 지금 그때 흉기에 찔린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90대 아버지께서는 또 미용실로 와서 딸이 이제 쓰러지는 걸 보셨잖아요. 두 분 어머님 아버님께는 얘기를 하지도 못했답니다. 아이고, 사망했다는 세상에. 얘기를 못했대요. 어쩌면 그리고 이 아드님도 지금 이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이제 회사도 다 그만두고 배달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처리하고 있고 또 따님도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의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첫 재판이 29일 날 오는 29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계속 좀 지켜보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네 살 딸아이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부부에게 딸은 단 하나뿐인 보물인데요. 행복한 시간을 보낸 가족. 하지만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남편은 이 일로 경찰서까지 찾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양 변호사님 오늘도 참 답답한 사연 제보를 받았습니다.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네, 제보자는 30대 남성이고요. 말씀하신 건 8년 전에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대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좀 멀리 바다 여행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앙아시아권 여성 한 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대요. 외국인 여성인데. 그리고 혼자 있는데 혹시 밥 같이 먹을래요?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한국말을 참 잘하니까 외국인이. 그리고 젊은 남녀니까 뭐 이렇게 호감이 갔겠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여성분이 K-드라마, K-팝에 빠져서 한국어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 한국에 살게 된 그런 경우였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호감이 서로에게 싹 터서 결국에는 2년 정도 이제 오가면서 장거리 연애를 했고 부모님은 외국인이라고 사실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데 1년여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결혼에까지 꼬리를 냈습니다. 자, 정말 어떤 여행지에서 갑자기 중앙아시아권 여자가 오더니 같이 밥 먹자 뭐 상당히 이 드라마 같은 설정이잖아요. 자, 그런데 결혼했어요. 3년 연애 끝에. 신혼여행도 갔겠죠, 당연히. 네, 신혼여행은 아내의 고국으로 떠났습니다. 처가에서 남성을 환영을 해줬는데요. 이 아내의 남동생, 처남하고 특히 친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처남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 남성이 결국 처남을 합법적으로 한국에 취직을 시켜줬고 비행기 값도 내주고 또 신혼집에서 무려 6개월 동안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처남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을 해서 돈도 알뜰하게 모았습니다. 월세를 구해서 나가 살게 됐다고 하는데요. 또 이 시기에 계획된 건 아니었지만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됐고 아내를 꼭 닮은 건강하고 예쁜 딸까지 출산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결혼도 해. 아이도 출산했어. 여기까지는 다 좋잖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최근에 이 아내한테는 시민권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 4살 딸의 생일이 있고 정말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는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뭔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어떤 평소처럼 직장으로 출근했던 아내가 사라졌어요. 실종? 자정이 넘도록 전화도 안 되고 들어오지도 않고요. 결국 경찰서로 갔죠, 남편이. 가니까 경찰서 이런 경우는 그냥 기다려봐라. 가출 갔다. 그냥 그 정도 계속 얘기를 했고 계속 남편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한테 문자 한 통이 옵니다. 어떤 이혼하자, 딸은 당신이 키워줘라는 문자예요. 이게 사실은 아주 마른하게 날벼락이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싸운 적도 한 번도 없고 아내가 불평을 얘기한 적도 없는데 또 아내한테 계속 연락을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 안 있다가 실제로 이혼 소장이 집으로 날라와서 본인이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이 제보를 주신 분이 이 남편분의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오빠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오빠, 혹시 새언니하고 싸운 적 있어? 혹시 함부로 대한 적 있어? 전혀! 그런 적 전혀 없었대요. 자, 박 교수님.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정말 너무 속상하시죠. 근데 이제 뭐 이혼 수습도 하셔야 되지만 그 또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회사도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 수습을 하면서 이제 회사를 나가면서 아이를 또 돌봐야 되니까 딸을 돌봐야 되니까 딸도 돌보면서 이제 엄마께 딸 좀 내가 회사 간 사이에는 좀 우리 딸 좀 봐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딸을 봐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 방으로 좀 조용히 들어와 봐라 그러면서 조용히 얘기하시기를 내가 손녀를 지금 며칠 동안 돌보다 보고 아무리 봐도 이 손녀가 너무나 너를 전혀 닮지를 않았다. 아이고야. 한 군데도 닮은 구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로서는 아이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라고 당연하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성화를 피우시니까 알겠다 그러면은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할머니께서 계속해서 해보라고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그냥 해봤는데 어떻게? 결과는 친자가 아니다. 나온 거예요. 그래도 그 4년 동안 딸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으시겠어요. 그래서 믿기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공식적인 기관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똑같이 친자 불일치. 정말 이 남성은 이 아내였던 그 여자 언제 어떻게 아이고. 바람을 핀 건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처남은 좀 알 거 아니에요, 처남. 네, 찾아가서 하루 종일 기다린 끝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처남은 누나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니 사실은 누나가 전에도 한번 한국 남자랑 결혼을 했었다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편과는 매매혼으로 한국에 왔지만 불화가 있었고 결국 혼인신고 전에 가출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당시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처남은 말실수를 했다 싶었는지 더 이상은 남성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대요. 네 애 맞아. 계속 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시민권 취득 후에 이 아내라는 사람은 각종 다문화지원금까지 받고 있고 한국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연애 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혼외자 낳고 지금 가출했어요. 지금 이혼하자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이 사기 결혼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왜냐하면 결혼해서 시민권 취득하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단 혼외자가 맞는지 그걸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사기 결혼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조금 보태주실 말씀 없을까요? 다만 이제 이게 밝히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른바 매매혼이라고 불리는 갑작스러운 결혼도 아니었고 2년간의 교제, 1년을 설득을 하고 함께 결혼하고 4년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 시민권 취득 기간도 굉장히 강화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사기가 지어서는 한 7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딴 마음을 먹었다는 걸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자, 뭐 교수님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정말 너무나 다문화 가정 많은 행복한 가정들이 우리 사회에 잘 스며들어서 맞아요. 행복하게 한 일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몇몇의 케이스가 자꾸 터져서 마음이 아프고요. 이렇게 자상하고 좋은 남편을 그리고 예쁘고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4살짜리 딸아이를 버리고 가서 어디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되게 충격을 받으셨네요. 네, 모래시계님 뻔뻔하기도 합니다. 혼외자를 두고 가나요?라고 하셨고요. 요꽃바라님은 시민권 재심사하고 법적 책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Hey, how you feeling?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Oh no, What do you think? soltanto adesso io Absolutely amazing, as always.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The Priceless. The new K8. Kia, movement that inspires. 교과서 클래스가 다르다. AI 클래스가 다르다. 초코 클래스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지? 교육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까 미래엔 클래스가 다르다. 초딩 초코에 뉴퍼실 디스크 누런 얼룩 세탁조 냄새 하나만 툭 던지면 뉴파실 디스크. 누런 얼룩 제거는 물론 세탁조 오염 방지 효과로 상쾌하고 깨끗한 세탁 경험. 뉴퍼실 디스크.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